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만큼이나 한국인들을 특징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컵쌓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 스태킹협회 스피드 스택스 월드 챔피언십 챌린지의 일부 모습인데요.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는 과정을 시간을 측정하여 가장 빠른 기록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굉장한 스피드와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죠.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은 한번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영원히 국가대표로 남는 것이 아니기에 1년 동안만 국가대표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여 국가대표로 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태킹 경기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매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올해 2022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스태킹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그중 한 한국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세계 여자부 종합 3위를 기록했죠. 영상에서 보신 박세령 선수는 17세로 한국에서는 1위,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적을 올렸는데요. 최단 기간에 국가대표가 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도 묵묵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배속을 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피드한 모습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도 손이 왜 저렇게 빠른 거야? 안 보여, 방금 무언가 지나갔는데?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다. 한국 사람들은 별걸 다 잘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의 5초 정도의 짧은 모습에는 한국인의 특별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단 0.001초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컵을 쌓고 내리며 인내의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스포츠 스태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는 점도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손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이처럼 한국인들이 손가락을 잘 쓰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손가락을 쓰는 기술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뛰어나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손가락 기술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사인 BBC에서 한국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한국인들의 손가락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별함이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등의 기술을 발달시키며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의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붓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매우 민첩한 엄지손가락을 발달시켰다. 문자 메시지 대회인 LG 모바일 월드컵은 2010년 뉴욕에서 열렸을 때 한국팀이 우승했다. 그리고 한국 올림픽 선수들이 양궁과 사격과 같은 속사포 스포츠에서 뛰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기사는 한국인의 손가락에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죠. 한국의 다방면에서의 성장이 손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와 함께 섬세한 손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극도로 섬세한 작업에서 더욱 빛이 나죠. 유난히 한국인이 두각을 보이는 섬세한 손기술은 젓가락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서울대의대 교수 한국인지과학회 서희원 회장은 젓가락질이 한국인의 섬세한 손놀림을 갖게 된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젓가락질처럼 손을 많이 쓰는 것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어 예술적 감각이 또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인 말고 또 있느냐는 말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같은 젓가락 문화이지만 쇠젓가락은 사용하지 않죠.
콩처럼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것을 미끄러운 쇠막대기로 떨어뜨리지 않고 집어올린다는 것은 정교하고 세심한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한국인은 예사로 매 끼니 때마다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 젓가락질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아닌 이상 초등학교 급식실만 가도 쇠젓가락이 준비되어 있어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쇠젓가락 연습을 할 정도인데요. 젓가락의 무게만큼 집중력과 근육의 쓰임이 들어가는 힘이 달라 같은 문화권의 민족보다도 월등하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유아 교육으로 실시하는 몬테소리, 손놀이 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생활화된 민족으로 한국인의 젓가락 문화, 그리고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손을 쉼없이 쓰고 그로 인한 뇌의 발달로 예술적 감각이 발달한 것이죠. 한국인은 그냥 밥을 먹으면서 수천 년 쌓은 손재주를 무의식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 젓가락 사용이 불러온 손기술로 여러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지만 같은 젓가락을 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대륙의 젓가락 묘기는 클래스가 달랐는데요. 상대방의 몸과 휴대폰에 손을 대지 않고 훔치는 절도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중국에서 촬영된 이 영상의 검은 옷의 남성은 주위의 젊은 남성을 힐끔 쳐다보며 젓가락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교묘하게 훔치는 소매치기인데요. 1차 시기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젊은 남성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젓가락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무거운 휴대폰을 소매치기 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중국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무거운 물건을 짚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우리 스스로 특별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손기술의 발달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하는 분야는 단연 의료계입니다. 신경과 혈관을 꼼꼼하게 잇고 후유증 없이 잘 봉합하는 외과 수술은 단연 으뜸으로 불립니다. 중동의 돈 많은 왕자나 귀족들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식 수술을 받는 곳으로 택하는 곳이 유럽 독일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흉터 없이 수술하는 의사의 재량이 관건인 기법에 무슨 서커스냐 무시했던 외국 의사들도 겨나와 보고 엄지손가락을 든다고 하는 단일공 수술은 배꼽에 지름 1.5에서 2cm 구멍 하나만 뚫고 수술기구 2개와 수술 부위를 비추는 카메라를 배 안으로 넣어서 하는 수술로 흉터는 배꼽주름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복강경 수술은 배 곳곳에 3에서 5개 구멍을 뚫어 수술기구와 카메라를 따로 집어넣어 구멍마다 작게 흉터가 남아왔는데요. 담석증, 충수돌기염, 탈장, 자궁 근종 등은 물론 각종 암 수술로도 확대되고 있는 단일공 수술은 한국인 의사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의 연습으로 터득하는 수술이라고 하죠.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이 수술 기법은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합니다. 우선 구멍 하나에 수술기구가 나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잡고 자르고 꿰매기 어려운데 타고난 손재주로 수술법을 금세 익혀 곧바로 임상에 활용하는 모습에 손놀림이 더딘 서양 의사들은 감탄한다고 합니다. 단일공 수술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은 최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에 이주해서 사는 교포들이 치과에 갔다가 어릴 적 한국 동네 치과에서 한 아말감에도 감탄하며 한번 보게 해달라는 요청의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한동안 입을 벌리고 보여줘야 했다는 자긍심 섞인 투정이 곧잘 나오기도 하죠. 한편 영국에서 동네에서 씌운 어금니 크라운에 동료 의사를 불러 교과서적이고 완벽한 기법이라며 감탄받았던 환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사랑니 때문에 치과에 들렀을 때도 어디에서 치료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며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료와 후배를 불러들인 치과의사는 잘 봐둬라. 니네들 이렇게 하면 병원 문 닫는다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고 하죠. 유럽 쪽에서는 99% 확률로 깔끔하고 아름다운 금리를 씌운 것으로 한국인임을 알아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는 괜히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한국의 쇠 젓가락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납작하게 제작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우리 조상님들이었죠.
보란듯이 그 뜻을 이어받아 현대에 이르러 다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니 또한 훈훈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